오늘은 사설시조 공명을 헤아리니 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원지향, 즉 전원으로 나아가고 싶다, 자연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읊은 사설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장에서는요, 현실, 즉 관직에서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민이 쓴 사설시조가 아니라 양반이 쓴 사설시조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현실에 참여하여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린다 해도 그것이 영예롭기도 하지만 치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중장에서 난 고투 어디로? 자연으로 마운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험난함을 알고 궁성의 동쪽문에 관을 벗어 걸어놓고 벼슬을 버리고 시골집으로 돌아와서 성현의 책을 읽다가 냇가에 나가 고기도 낚고 뒷산에 올라가 약초도 캐겠다는 얘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바라보니 내 마음대로 산책을 하니 맑은 바람은 때맞춰 불어오고 밝은 달이 돋아오고 얼마나 좋아. 이런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편하게 죽고 싶어. 즉 전원생활로 무사태평하게 지내다가 늙어져서 자연에 몸을 맡기고 목숨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며 자신의 소망을 말한 후 시가 끝을 맺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자연 속에서 편하게 살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시골 들어가서 살겠다고 초가집수 살겠다고 했더니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기와 엮어야 되지, 농사 지어야지, 판매해야지, 마음대로 못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옆에 마트가 있어야 된대. 대형 마트가. 그런 시골이 어딨어. 그래서 못 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돈이 없고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을 헤아리니 영역이 반이로다. 동문에 개관하고 농가에 돌아와서 성현 경전 헤쳐놓고 읽기를 마친 후에 앞내 살진 고기 낚고 뒷매에 약초도 캐다가 임고 원망하여 임이 소요하니 청풍은 때마침 불어오고 명월이 스스로 오니 알지 못해라 하늘과 땅 사이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 소냐?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하면 그 좋은가 하노라. 진짜 꿈같은 생활입니다. 진짜 누구나 다가 원하는 생활일 거예요. 그죠?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장이에요. 이게 원래 시조는 세 줄이니까 슬라이드 한 장으로 끝내는데 이거는 워낙에 길어가지고 슬라이드가 한 넉 장 정도가 나와요. 하여튼 간에 봅시다. 초장. 공명을 헤아리니 영역이 반이로다. 이때 말하는 공명이라고 하는 거는 부기공명할 때 공명이에요.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리는 겁니다. 일종의 세속적 가치죠. 근데 뒤에 영역이 반이로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요, 이걸 부정적인 시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조선시대 당시 양반들의 어떤 이상적인 삶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어요? 공명이에요. 입신양명을 하는 거거든요. 유학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뭐예요? 영역이 반이로다 할 때 영역이 영예와 치욕이 반반이 있으니까 무조건 온리 공명만 옳은 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지. 좀 나쁘다기보다는 좀 불편한 점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길은 여러 갈래이며 화자 또한 삶의 방향이 전환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문에 궤관하고 농가에 돌아와서 이때 동문이라고 하는 건 현실, 관직이 있던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 농가는 자연이겠죠. 그러니까 과거 벼슬을 하던 공간이라고 한다면 개관이라고 하는 건요, 머리에 쓰던 관을 나무에다가 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벼슬에서 물러난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고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사를 인용한 부분은 뒤에 가서 어떤 고사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농가로 돌아왔대. 이 농가는 자연 속의 공간이고요. 시골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도연명의 귀거래를 이제는 인용한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거나 간에 저쨌거나 간에 요쨌거나 간에 그쨌거나 간에 동문과 농가라고 하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서 상황이 변했음을 부각합니다.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농가에 돌아온 거예요. 성현 경전 헤쳐놓고 읽기를 마친 후에 이제 자연으로 왔어. 농가로 왔어. 농가로 와서 노세 아싸! 이게 아니라 성현경전이에요. 즉 성인과 현인이 남긴 글을 펼쳐놓고 읽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스타디를 한다는 거죠.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성현경전이라고 했는데 성인의 글을 우리가 경이라고 하고요. 현인의 글을 우리가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현인이 남긴 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요 구절에서는 벼슬은 그만두었으나 학문은 계속한다라고 보면 돼요. 공부만 할 거야? 아니죠. 앞내에서는 살진 고기로 낚시질을 하고 뒷산에서는 약초를 캐다가 편한 삶을 살고 있네. 임고원망하여 임고원망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멀리 바람 본다는 뜻으로 등고망원이라고 합니다. 임의 소요, 임의 내 마음대로 임의로 이런 거예요. 소요라고 하는 건 산책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며 돌아다닌다. 자, 이거는 농가에 돌아와서의 화자의 삶이죠. 유유자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풍 맑은 바람은 때마침 불어오고 밝은 달은 스스로 오니 스스로 와? 떠오르니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죠. 밝게 비추니 알지 못하겠구나. 무엇을? 하늘과 땅 사이에 이 같은 즐거움, 어떤 즐거움?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신하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는 쏘냐라고 했으니까 영탄형 어미를 사용해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중장까지 봤어요. 그러면 종장 마무리 볼까요? 종장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한마디로 어떻게 즐겨? 자연 속에서 즐기고 있는 거죠. 평생토록 즐기다가 노사 늙어서 죽어. 어떻게 죽어? 태평하게 죽어. 즉 태평하게 지내다가 늙어 죽으면 승화귀진한대요. 뭐예요? 자연의 조화를 타고 돌아간대요.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자, 천상계에서 내려와서 지상계에서 살다가 다시 천상계에 넘어가는 뭐 이런 어떤 자연을 근원적 공간으로 여긴다. 뭐 이게 자연에서 나와서 천상계라기보다는 자연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좋은가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을 근원적 공간으로 여김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하다 보니까 중간에 살짝 꼬였어요. 너무 빨랐어. 자,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사설시조고요. 근데 이걸 평민이 쓴 사설시조라고 보기보다는 양반이 쓴 사설시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마인드가 전부 다 양반의 삶이잖아. 그리고 노년, 노후, 전원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냥 노후라는 단어를 빼고 우리가 이제는 이걸 살짝 날리고 전원 생활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내적 갈등을 제시한 후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 드러나고 있다. 자, 내적 갈등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죠. 영욕이 반이로다. 요거예요. 화자는 그간의 관직에서의 삶을 영욕이 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대한 내적 갈등과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합니까? 동문에다가 괴간하고 농가로 돌아와요. 행동은 어디에 나와요? 여기에 나오죠. 그죠? 물론 이것도 있지만요. 자, 관직의 삶을 의미하는 동문과 자연 속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농가를 통해 도시와 자연이라는 공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농가에 들어와서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 속에서의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사를 인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동문에 괴간하고. 자, 동문에 괴간한다. 괴간이라고 하는 건요, 의관을 벗어서 기둥에 거는 거 또는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가는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저 후한서에 보면 방맹전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왕망이 자기 아들 우를 죽이자 뽕맹이, 이때 뽕맹이에요. 방맹이 뽕맹입니다. 자, 친구에게 말하기를 삼강이 끊어졌는데, 삼강오륜이 무너졌는데 가지 않고 어딜 가, 고향으로 가지 않고 한마디로 벼슬을 그만두지 않고 있다가는 나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관을 벗어서 동도 성문에다가 걸어놓고 돌아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 고사를 인용해서 동문에 괴간하고가 나왔다면 농가에 돌아와서 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 때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시인으로 유명하죠. 이 도연명이 현령으로 재직하면서 상급기관의 관리들에게 굽신거려야 하는 현실을 깨닫고 벼슬의 직을 사직하여 집으로 돌아온 후 귀거래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리라 고향으로 전원으로 돌아가리라 뭐 이런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농가에 돌아와서와 연결시켜서 고사를 인용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설시조 공명을 헤아리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